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지난주에 2020년의 베스트 무비스를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2020년 영화 중에서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가 이미 팝콘 토크에서 다뤘던 그런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영화도 있는데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영화들은 많이 피해가긴 했어요. 지난해에. 별로 안 좋다고 평론가들이 얘기한 영화들은 많이 피해갔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걸리는 영화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작품들은 뭐 제가 피해가기 힘들었던 작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본 영화도 있었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한 10편 정도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첫 작품은 조시 분 감독이 연출을 하고 네이트 리라는 작가와 같이 공동 집필을 한 그런 영화죠. 뉴 뮤턴트입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개봉 일정이 많이 밀렸었던 영화인데 어떻게 지난해 극장에서 개봉을 정식으로 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영화가. 근데 뭐 이래저래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영화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개봉 일정이 밀리고 있다. 뭐 그리고 다시 다 재촬영을 해야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많았었는데 조시 분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 없다 이러면서 폭스사와 디즈니사의 합병 때문에 그간 개봉 일정이 밀린 거라고 그렇게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엑스맨 유니버스에 관련된 영화니까 엑스맨 영화는 뭐 어느 정도의 영화일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고 봤는데도 이거는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얘기에 구멍이 많았었고 대여 이 영화를 만들어야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이 조시 분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 전에는 2014년에 한국 제목으로는 안녕 헤이즐이죠.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The Fault in Our Stars라는 영화를 연출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의 작품이 이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감독이 원래부터 엑스맨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로는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안녕 헤이즐은 건강이 안 좋은 10대 청소년들의 뭐 사랑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엑스맨으로 가는 게 조금 큰 점프가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약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맞았었어요. 뉴 뮤턴트는 라튼 토마토에서 35%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라튼 토마토 사이트 안에서 관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디언스 스코어가 또 있는데 어디언스 스코어는 56%였어요. 그러면 어디언스 스코어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평론가는 물론이고 관객들한테도 조금 외면을 받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뉴 뮤턴트는 뭐 엑스맨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엑스맨을 관련된 영화는 다 봐야지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구태여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강계례 감독이 연출을 하고 그리고 성룡이 주연을 한 뱅가드라는 영화입니다. 뭐 물론 근래에 성룡이 출연했던 그런 작품들은 그닥 뭐 작품성을 얘기할 만한 그런 영화도 없었고 그렇게 크게 히트한 작품도 없었고 뭐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성룡의 영화가 나오면은 거의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야지 됐나요? 이 성룡 영화 같지가 않아요. 구태여 성룡이 나올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닥 뭐 액션 연기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주연에서 밀려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성룡의 연기에서도 많이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 단게리 감독의 연출은 뭐 그닥 기대를 많이 한 편도 아니지만, 진짜 이거는 조금 영화라고 보기 힘들 만큼 이야기에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액션도 그렇게 볼만한 게 없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찍으려고 돈은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닥 쓸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뱅가드의 경우에는 마튼 토마토에서 28%의 신선도를 기록을 했어요. 엄청 낮은 거죠. 그리고 어디언스 스코어 경우에는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게리 감독은 전에 그 2017년에 쿵푸 요가를 했었고, 1997년에는 미국 영화죠. 미스터 마구를 감독을 했었고, 럼블 인 더 브롱스라는 영화로 성룡이랑 같이 미국에서도 영화를 또 만들기도 했었고, 슈퍼캅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동방불패도 있죠. 근데 둘이 뭉친다고 해서 이제는 그닥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자니 마틴 감독이 집필을 하고 연출을 한 Alone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아인하고 박신혜가 출연을 한 살아있다라는 영화와 같은 플롯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줄거리가 같죠.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살아있다의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전 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볼만하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다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못 만들었다 뭐 이런 영화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언론이라는 영화는 이 살아있다에서 그나마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싹 빠진 작품이에요. 여기에서 주연을 맡은 타일러 포시의 경우에는 유아인의 연기에 훨씬 비교하기 힘든 정도의 이렇게 약한 연기력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신혜에 해당이 되는 역할이 되겠죠. 이바 역을 맡은 서머 스피로의 경우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타일러 포시가 혼자서 다 끌어가는 건데, 끌어가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이는 거죠, 영화 자체가. 그리고 이바 캐릭터는 전혀 하는 일 없이 민폐 같은 캐릭터? 뭐 그런 캐릭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갑자기 도나드 서더랜드라는 엄청 연기 잘하시는 노장 배우께서 나오시는데, 이 영화에 왜 나오셨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혼자서 따로 연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다른 영화에 나오신 것 같았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연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에는 라튼 토마토에서 40%를 기록을 했어요. 살아있다를 보신 분이라면은 구태여 언론을 찾아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살아있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연출 면에서도 그리고 촬영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작품은 제프 바너비 감독이 연출을 한 블러드 퀀텀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영화도 역시 뭐 언론과 비슷하게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캐나다를 배경으로 했는데, 캐나다와 미국에서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인디언으로도 불렀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족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다른 외부에 있는 백인들이 되겠죠. 백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이렇게 좀비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런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데, 원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좀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한테 물려도 그게 바이러스로 전이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캐릭터들이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셉만 들었을 때는 그런 대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공포 영화로서도 그렇고 좀비물은 그렇게 잘 만들지 않아도 공포 영화로서 어느 정도는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원주민들을 소재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각도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래서 조금 기대가 됐었어요. 근데 그 기대에 저는 많이 못 미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더라고요. 라튼 토마토에서는 90%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엄청 좋은 건데. 근데 반면에 관객들, 그러니까 어디언스 스코어는 39%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평론가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좀 더 호러 영화의 팬으로서 이 영화를 보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영화가 그닥 무섭지도 않았었고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았었고 원주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서 조금 다를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다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른 영화와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영화는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은 팝콘 토크 에피소드 114번에서도 다뤘던 그런 영화인데요. 벤 위틀리 감독이 연출을 한 레베카입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릴리 제임스하고 아미 해머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크리스틴 스캇 타마스도 조연으로 출연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연출을 했던 작품이 유명했었고 그리고 원작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 레베카를 다시 만든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혹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영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배우들 사이에 케미스트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았고 그닥 관전 포인트가 없는 영화였어요. 뭐 아름다운 풍광? 그런 정도만 괜찮았었고 뭐 연기나 뭐 연출도 그닥 눈에 띄지 않는 작품이었고 특히 편집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 경우는 라튼 토마토에서 39%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언스 스코어는 40%입니다. 다음 두 작품은 역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던 작품들인데 한국 작품이에요. 이 두 작품 모두 팝콘 토크에서 다뤘었거든요. 하나는 윤성영 감독의 사냥의 시간. 이 작품은 팝콘 토크 88회에서 다뤘었고요.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반도. 이 작품은 팝콘 토크 106편에서 다뤄졌었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이면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저와 제니스 씨 모두 사냥의 시간과 반도를 상당히 재미없게 봤거든요. 이 영화가 작년에 소개된 영화 중에서 최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아쉬웠고 기대에 못 미쳤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냥의 시간은 전체적으로 프로덕션 디자인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야기 전개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보였거든요.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녹아나는 연기를 다 할 줄 아는 배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Train to Busan Present Peninsula 이렇게 제목이 돼서 나왔었는데 이 영화 경우는 부산행이 워낙 미국에서도 히트를 크게 쳤기 때문에 호러 팬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기다렸던 작품인데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고나 할까요? 부산행의 좀 연장선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감과 전체적으로 너무 밤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많은 걸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 아쉬움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영화를 이번 리스트에 한국 영화 중에서는 꼽았고요. 10작품을 소개하는 것 중에서 나머지 3작품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3작품은 다 잘 알려진 감독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 감독들의 이름을 보고 본 작품이었었는데 엄청난 실망과 후회를 안겨준 작품들이죠.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거의 작품 활동을 하기 힘들게 된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제대로 개봉도 못하고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한국에서는 5월 6일 날 소개가 됐었거든요. 제목은 Rainy Day in New York. 이 영화는 먼저 눈길을 끌었었던 게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끌었었거든요. 워낙은 2018년에 소개가 됐었어야지 되는데 우디 앨런의 스캔들 때문에 개봉 일정이 미뤄지다가 나중에는 개봉을 아예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을 보면은 티모시 샬라메도 있고 엘 패닝도 있죠. 그리고 리에브 슈라이버, 셀레나 고메즈, 주드 로우, 레베카 홀, 디에고 루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짱짱한 캐스팅이 가능했었던 때거든요. 이 작품 찍을 때까지. 그래서인지 캐스팅은 굉장히 좋은데 이 영화는 우디 앨런 감독이 이제는 자주 영화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었거든요. 과거에는 매년 한 편씩 계속 연출을 하고 그래서 엄청나다 이러면서 이 중에서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도 있고 그랬었는데 더 이상은 우디 앨런의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보기 힘들게 되더라고요.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 우디 앨런의 스캔들이 다시 불거진 이후에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작품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도 아니었어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중에는 본인 자신을 캐릭터에 녹여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들이 자주 있는데 특히 로맨틱 코미디 경우에는 더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티모시 샬라메를 그렇게 녹여낸 것 같은데 너무 구차한 내용인 것 같고 캐릭터의 묘사인 것 같거든요. 대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하긴 했지만 그닥 대학생처럼 보이는 대사를 쓰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나 이야기 전개도 현대에서 사는 그런 젊은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잘 됐던 우디 앨런의 영화를 한 4-5번 우려낸 나머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었기 때문에 우디 앨런 영화를 좋아하시던 팬들이라도 이 영화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디 앨런의 영화 중에서는 카이로의 붉은 장미죠. 한국 제목으로는 1985년도 작품인데 The Purple Rose of Cairo라는 영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디 앨런을 그렇게 옛날부터 좋아하는 그런 감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괜찮은 영화가 나와서 그런 영화 볼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스캔들도 그렇고 요새 만드는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Rainy Day in New York은 라튼 토마토에서 46% 신선도를 기록을 했고 어디언스 스코어는 58%였습니다. 다음은 아벨 페라라 감독의 신작 토마소입니다. 아벨 페라라 감독이라고 하면은 저는 90년대에 이 감독이 발표했던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1995년에 발표를 했던 The Addiction 이라는 영화하고
그리고 93년도 작품이죠. 한국 제목으로는 보디 에일리언이라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바디 스네처스고요. 그리고 92년도 작품 한국 제목으로는 악질 경찰, 영어로는 Bad Lieutenant이고요. 요 정도의 작품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Bad Lieutenant 경우에는 본다음에도 한참 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서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감독이 새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윌럼 데포랑 같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인트 없이 계속 주인공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독백하고 뭐 그러는 듯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주인공이 아티스트인데 로마에서 유럽인 부인이랑 같이 살면서 3살짜리 딸을 키우는데 소소한 가정사나 뭐 아니면 작품 활동 이런 거를 볼 때는 참 좋았어요. 뭐 이 감독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소소한 모습을 담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무슨 멜로드라마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호러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장르도 불분명하면서 이 포인트도 없어지는 그런 영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라튼 토마토에서 78%의 신선도를 얻었고요. 반면에 어디언스 스코어는 25%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평론가라고 하기보다는 팬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예,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네요. 그래서 토마소를 보면서 이 감독이랑 이런 배우가 만나서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라튼 토마토가 78%였던 반면에 비해서 메타스코어 경우에는 66%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또 다른 작품을 낸 분이 있어요. 아톰 에고이안 감독의 신작 게스트 오브 오너거든요. 한국 제목으로는 어떤 손님입니다. 이 감독의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그 91년도 작품이죠. The Adjuster라는 작품하고 94년도 익사리카 그리고 97년도 한국 제목으로는 달콤한 후세 영어 제목으로는 The Sweet Hereafter. 이 영화들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도 가면 갈수록 조금 뭐 길을 잃으셨는지 지금 너무 심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는 아까 블러드 퀀텀처럼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여기서 데이비드 듀리스하고 룩 윌슨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용이 말이 안 돼요. 레스토랑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그런 위생관리원이 있는데 그 관리원의 딸이 감옥에 수감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랬었는지 자세히 소개가 안 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왜 들어갔는지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 일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하는 이상한 행동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 타당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아니 왜? 이런 소리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감독 역시 한동안 아이디어를 더 생각을 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은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세 작품 A Rainy Day in New York 우디 알렌 감독 그리고 토마소의 아베 페라라 감독 그리고 게스트 오브 오너의 아람 이고얀 감독은 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었지만 지금 근래 몇 개 만들어낸 작품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제가 쫓아가면서 찾아봐야지 되나 뭐 이런 심각한 회의를 들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세 작품. 그래서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에 제가 본 작품 중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그런 작품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The New Mutants, Vanguard, Alone, Blood Quantum, Rebecca, 사냥의 시간, 반도, A Rainy Day in New York, 토마소, Guest of Honor 이렇게 10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미 뭐 보신 작품도 있으실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보실 생각을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리스트를 조금 참조를 해 보시면은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대를 많이 낮추고 보셔서 저처럼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팝콘 토크의 2020년 Worst Movies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기엔 조금 심한가요? 실망스러운 영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JJ 팝콘 토크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아이튠즈,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트리언에서 멤버십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스타그램 핸들은 JJ _팝콘 토크입니다. 여기에는 계속 업로드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한 소식도 있고 그리고 영화 관련된 그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기타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포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에피소드 보신 다음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